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모두의 자산을 불려주겠다면서 정말 거대한 판을 하나 벌였습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인데요. 과연 이게 우리한테 진짜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냥 구호로만 끝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이죠.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국민성장펀드인 셈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을 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노는 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정작 제대로 된 혜택은 못 본다는 겁니다. 군절된 시스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릴 때는 제대로 된 자산 형성 지원이 거의 없죠. 청년이 되면 이것저것 상품은 많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단기 적금만 전전하게 되고요. 그러다 성인이 되면 청년 때 모았던 건 또 그대로 끊기고 퇴직연금이다 뭐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차곡차곡 쌓여야 할 돈이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다는 복리의 마법은 구경도 못 해보는 거죠. 바로 이 끊어진 고리들, 이걸 연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과연 이 펀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펀드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돈이 부동산에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 돈의 방향을 좀 틀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내자. 이게 국가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진짜 야심차죠. 여태까지는 영끌에서 집 사자 이게 대세였다면 이제는 그 돈의 흐름을 AI,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진짜 미래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거대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 정부가 먼저 시드머니, 그러니까 마중물을 붓습니다. 그게 얼마냐? 무려 150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 있죠? 여기서도 앞으로 5년 동안 348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 민간 돈 합쳐서 거의 5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움직이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계획의 진짜 핵심은 바로 우리, 국민의 참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참여펀드라는 겁니다. 2026년 중반쯤 나올 예정인데 전체 펀드에서 6천억 원을 떼어서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내 자산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통로가 열리는 셈이죠. 물론 그냥 참여하세요 하면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금 혜택부터 소득 공제까지 정말 파격적이에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바로 이 9%라는 세금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받으면 세금이 15.4%거든요. 근데 이건 9%만 떼고 분리과세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혜택입니다. 제발 장기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매력을 팍팍 어필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그럼 우리가 넣은 돈 그리고 이 거대한 국가 자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이 펀드는 그냥 아무 데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AI 산업에 투자합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위 K-엔비디아를 키우는 프로젝트,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처럼 정말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데 직접 벽돌 하나를 얻는 셈이죠.
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결국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이 거창한 국민성장펀드가 지금까지 따로 놀던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쁘게 꾸며놓은 또 하나의 섬으로 끝나버릴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델이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주택청약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잖아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자산 형성 정책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국민성장펀드는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는 진짜 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멋진 섬으로 남게 될 것인가? 이 거대한 국가적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결국 이걸 지켜보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달려있지 않을까요?